안녕하세요. 커리어와 인사의 모든 것 닥터벤입니다. 오늘은 공채 시장에 실패하고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공백기를 메꾸려고 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좀 되고자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은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공백기 회피처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약 1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지만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 3년 전이죠. 매년 대학원에서는 대학원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 현재 국내 대부분의 대학원에서는 학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실제로 일반 대학원뿐만이 아니라 경영대학원이나 산업대학원 같이 이런 특수 목적의 대학원들은 학생들이 매우 부족해 충원에 오히려 열을 올리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러한 니즈가 구직시장에서의 취업준비생들의 니즈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도 졸업 후의 공백기간의 문제가 걱정이다 보니까 무엇인가 자신을 소속해야 할 그런 조직을 찾는 것이 취업이나 정서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즉 소속감을 통해서 불안감을 달래고 싶은 것이죠. 지금 취업이 혹시라도 안 되면 석사라도 따고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명문대학교의 대학원은 입학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의 입학은 자대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신의 출신 대학교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학력 프리미엄을 좀 키우기 위해서 대학원도 재수를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명문대학교일수록 자신들의 학부생들을 먼저 입학 TO에 반영을 하고 가급적 자신들의 대학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 출신자들이 돌아오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특수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특성상 해당 교수님과 사전 컨택이 매우 필요하고요. 그런 미팅들을 통해서 충분히 연구 분야와 학사 계획에 대한 교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입학 지원서만 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제가 보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이나 선배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생각보다 많은 교수님들이 메일로 컨택을 하더라도 만나주신다는 점이죠. 공학계열 석사학위의 매력은 대기업 연구원으로서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이겠죠. 입사할 때 이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의 연구직의 경우에는 개발 수당과 개발 인센티브와 같은 별도의 급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사 출신자들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직보다는 10에서 20% 정도의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이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구직이 아닌 인문 상경 계열의 석사 학위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기업에서는 관행적으로 대학원 출신자들을 2년이라는 경력을 인정해서 2년이라는 것을 호봉 산입을 통해서 연봉을 더 주거나 경력을 가산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졸 신입사원 이상의 별도의 처우를 하지 않는 것도 현재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때 논문 주제로 인해서 직업의 선택의 폭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논문의 주제는 가급적 취업 분야와 연관될 수 있도록 잡는 것이 개인의 취업 전략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도 이제는 취업의 회피처로 대학원을 선택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들은 학업의 목적이 아닌 취업 회피용으로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에 매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학기 중에 취업으로 인해서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비를 안 내는 학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학생이나 재적생이 생길 확률이 좀 높고, 그리고 연구를 돕던 도중에 취업이 됐기 때문에 나간다라고 이렇게 그 도중에 박차고 나가는 현상이 교수들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의 회피처로 찾아온 지원자들에게는 교수들이 쉽게 우리의 연구원이 되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따라서 면접 때 그런 인상을 준다면 합격할 확률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요즘 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예전처럼 교수님들이 취업처를 소개시켜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여서 취업에 대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점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학원 진학이 더 나은 곳으로 취업을 하거나 공백기를 줄이기 위함인데, 그러기에는 사실상 우리가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국내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1년 학비가 무려 약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학력 프리미엄이 없는 직무인 경우 구태여 그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석사과정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지나친 부담이 아닐 수 없죠. 단지 공백기와 소속감의 문제로 이러한 큰 돈을 써야 한다면 가성비는 거의 극악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면서 대학원을 병행하는 것은 구직 동기와 구직 긴장감을 매우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졸업 유예편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안정감을 주게 되고, 일반적으로 구직 활동을 우리가 게으르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말고사가 3개월 남은 상황과 3일 남은 상황은 정말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런 긴급성이라는 게 달라진다는 뜻이죠. 취업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쪼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구직 행동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화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취업 성과 측면에서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취업에 있어서 대학원이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학원에 입학하지 못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학원 진학은 취업에 있어서 큰 이익이 된다라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및 국제연구소에 개발자나 연구원의 꿈을 꾸고 있고 자신의 커리어상 꼭 필요한 자격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다시 말해서 회피처의 용도가 아닌 자신의 커리어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력은 없고 나이만 많은 그런 취업준비생들이 요즘엔 상당히 많죠. 이런 취업준비생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취업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휴학이나 고시 실패, 오랜 기간의 자격증 준비, 공채 준비 실패라든지 이런 실패로 인해서 늘어난 나이와 공백들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의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전략점을 제시하는 그런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